한국의 문화와 예술, 그 전통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독 최근 들어 그 열기를 더 강하게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느 케이팝을 향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고층 건물들 사이 전통 한옥 지붕과 숲이 그리는 스카이라인에 찬사를 보내고, 호작도에 등장하는 우리네 전통 호랑이의 모습을 애정하고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한국 문화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그 DNA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고 나름 자부하는 저에겐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그 답을 찾아 다다른 이곳, 고대 왕국 백제의 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로도 인정받은 도시, 충남 공주시입니다. 지금 공주의 공산성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충청남도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공주 오니까 좀 설렙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그 백제의 유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이 공주, 어릴 적 공주에 산다고 하면 다들 예쁘고 공주님 같은 분들만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이곳에 왔는데, 저와 함께 공주에서 한번 좋은 시간 보내볼까요? 공주에 오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곳은 바로 공주 공산성입니다. 기원전 18년에 건국돼 무려 7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고대 왕국 백제. 공산성은 그 중에서도 5에서 6세기경 웅진, 그러니까 지금의 공주가 백제 수도였던 시기의 왕성이자 천연 요새입니다. 백제 시대에는 웅진성, 고려 시대에는 공주산성, 조선 시대 인조 임금 이후로부터는 쌍수산성으로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켜온 이 성곽은 그 역사와 수많은 유적들을 감싸 안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시절 어떻게 만들었을지 짐작도 하기 어려운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성곽과 그 옆을 흐르는 금강의 풍경이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왜 이곳이 한 왕국의 수도였는지 짐작이 되죠?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요? 전에 아산에 있는 외암 민속마을에 갔을 때 인절미를 만들어 먹었었는데요. 그 인절미의 고향이 바로 여기 공주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인조 임금이 이괄의 난을 피해 잠시 공주로 피난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근에 살던 임씨라는 사람이 콩고물을 묻힌 떡을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이를 맛본 인조 임금이 임씨라, 그거 참 맛이 절미로다 라고 해서 그 떡을 임절미라고 부르게 된 것이 오늘날 인절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공주는 1500년이 넘는 오래된 도시인 만큼 흥미로운 설화와 전설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여기 공주 고만아루입니다. 고만아루는 이렇게 소나무가 무성한 금강가에 있는 옛 강나루의 이름이자 공주의 옛 지명인 웅진의 우리말이기도 합니다. 고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이죠. 곰을 의미하는데요. 민간에서는 여기 고만아루에서 곰신을 위한 제사를 올리곤 했답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곰이 좋아하는 도토리묵과 말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여기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고만아루 솔밭 안엔 곰 석상을 모셔놓고 제를 지내는 사당도 있는데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여기 금강 옆 연미산에는
커다란 암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늘 자신의 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동굴 앞을 지나던 나그네를 발견하고 함께 살게 되죠. 자식을 둘이나 낳으며 살았지만 계속 고향을 그리워하던 나그네는 결국 도망치고 이에 상심한 암곰이 새끼들과 함께 강속에 몸을 던졌고 그 원혼 때문인지 금강엔 자주 풍랑이 일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암곰과 새끼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미산에는 그 암곰이 살았다는 굴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지만 백제 때 유물로 추정되는 곰 석상도 실제로 발견돼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하니 까마득한 역사 속 전설이 꼭 오늘의 일인 것 마냥 신기합니다. 이런저런 설화들도 참 많지만 아무래도 공주하면 이분을 결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백제 제25대 왕 무령왕입니다. 그 무령왕이 군림하던 시절에 여러 가지 예술적인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번창했었대요. 그 시대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전수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전통 문화 예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외에 알리는, 어찌 보면 슈즈보다 먼저 훨씬 더 오래전에 백제의 문화, 한류가 아닌 백류라고 해야 되나? 백류를 알리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슈즈를 한류의 관객토대왕인가? 제 조상은 이제 가야의 왕이었던 김수로 대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양군이 제 조상님이시고, 네. 친척으로는 뭐 종국이 형도 있고요. 네, 아무튼 제가 농담처럼 다소 약간 딴소리를 했지만 아무튼 공주는 가히 무령왕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무령왕릉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71년 7월 5일) 백제의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 모여있던 송산리 고분군, 그곳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인부의 삶 날 끝이 웬 벽돌을 마주하게 됩니다. 백제 제25대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견되는 순간이었죠. 그 당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광과 유물들이 이곳 박물관 1층 웅진백제실에 전시돼 있다고 해 찾아와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굴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았고 뭐 CCTV 당연히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무령왕릉만은 잘 보존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보물들이 같이 이제 묻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백제 시대의 예술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표변이 되었다고 해요. 막걸리와 수박, 북어 등을 올려놓고 위령제를 지낸 뒤 능 입구를 막고 있던 벽돌들 중 맨 위 2개를 드러내자 그 사이로 하얀 수증기가 이렇게 막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1446년간 밀폐돼 있던 무덤 안의 찬 공기와 바깥의 더운 공기가 만나서였겠죠. 그리고 마주한 건 무덤방에 이르는 좁은 넓기를 지키고 있던 진묘수였습니다. 무덤 입구를 지키며 악기를 물리치고 왕과 왕비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돕는 수호신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더욱 감격한 건 그 다음이었답니다. 그치, 무령왕릉은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왕릉이어서 더 유명해졌어요. 이 묘지삭 때문에 알았다고 합니다.
이 묘지석이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돌로 만든 뭐 표지판 같은 거죠. 글자도 지금도 잘 보이는데. 무령왕. 뭐 나랑 좀 닮은 것 같은데. 이 눈이랑 코 쪽이 나랑 좀 닮은 거 아니야? 신장이 팔척이고 눈매가 그림과 같았으며 인자하고 너그러워서 민심이 그를 따랐다. 삼국사기. 팔척이며 2m 60cm 정도 되는 건데 체감상이었겠죠. 아무튼 정말 덩치도 크셨고 외모도 헐칠하게 잘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와, 나무가 이렇게 안 썩었다고? 와, 관도 너무 멋있다. 와, 이 들어가서 누워보고 싶다 한번. 왕비께 더 보존이 잘 됐다. 무슨 나무일까? 이 목간을 조사해보니 그 재료인 나무가 일본에서 자라는 금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백제와 일본은 오래전부터 교류를 해온 관계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목간이 놓여있던 무덤의 형태는 벽돌 무덤으로 당시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양식이죠. 게다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한 유물의 납성분이 태국산으로 밝혀졌고 인도에서도 발견되는 장신과 유사한 유물이 발견되면서 무령왕릉은 당시 백제가 얼마나 글로벌한 나라였을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증거라고 합니다. 물론 각종 금 장신구, 뭐 금동 신발, 베개와 같은 유물들에서 백제라는 한 나라의 권위와 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국보다. 왜 이렇게 국보가 많아 여기? 진짜 금색, 완전 금색. 귀걸이를, 이야, 장난 아니다. 무게감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와, 여기 국보가 몇 개야? 엄청난데? 금동 신발 이거 어떻게 신어? 발 엄청 컸네? 이거 어떻게 신어? 사만 가운데 백제가 가장 강하고 문화가 발달했다. 정약용이 한 얘기예요. 501년 백제의 제25대 왕으로 즉위한 무령왕은 귀족 세력의 반란을 진압하고 창고를 열어 백성을 먹이고 수리시설을 확대하는 등 국가 정비에 힘을 기울였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에 대항하고 가야 지역으로 영토 확장을 꾀하면서 백제가 다시 부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무령왕 사후에 즉위한 성왕은 일본의 백제의 불교 문화를 전파해 아스카 문화라는 고대 문명을 꽃피우게 했죠. 아스카 문화는 화려한 사찰 건축과 세련된 불상 조각, 정교한 공예 기술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뿌리가 백제에 가닿아 있다니 이것이 진정한 한류, 아니면 백류, 백제류 아닌가요? 아, 문득 아찔해지네요. 만약 여느 무덤들처럼 무령왕릉도 도굴되었다면 정말 이렇게 찬란했던 역사를 마주할 수 없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정말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왕릉 발견했던, 와, 진짜 얼마 안 됐구나. 와, 진짜 얼마 안 됐어. 영상에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기억하시겠다. 이때까지 어떻게 이거를 못 발견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거대하게 있었는데. 와, 이렇게 지키고 있었구나. 대박이다. 무섭다. 1446년 동안 무덤의 수호신 역할을 해온 진묘수. 어쩌면 우리는 이 수호신 덕분에 그 시절의 정수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있어요, 확실히. 나 옛날에 저거 교과서로 본 적 있었는데 내가 초등학생 때문에 90년대에 본 건데, 야, 이게 진짜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유물이라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 15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저기에 저렇게 있었던 것도 신기하고, 저 시대 때 저걸 진짜 만든 사람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나는 계속 백제의 지금 국부가 된 물건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문화를 교류를 했다라는 것들이 뭐 증거로도 있다고는 하니까, 그때 보는 눈이 있다면 당연히 저 기술과 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올해로 무령왕릉이 정확히 15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525년 8월에 무령왕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다고 하니 정말 정확히 1500년이 맞네요. 그 시절에 시작된 역사, 그리고 지금의 제가 또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느끼며 역사가 남겨준 흔적과 그 DNA를 이어받아서 저 또한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 되겠네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각자의 의미로 그 시절의 역사들이 큰 힘으로 가닿았길 바랍니다.